체납관리단 1,500명, 이제 그분들하고 또 체납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납부를 한 분들에게 이제 상패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를 봤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진짜 경기도에서는 아주 발붙일 수 없도록, 그래서 어떤 정직이라는 것,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살아가는 만큼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1,500명이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잘 되면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더 많은 직원을 이제 우리는 모집을 해서 일을 더 크게, 성과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체납 관리라는 것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좀 딱딱하잖아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어떤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돈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막 골프채 있잖아요. 금 골프채, 뭐 금뜨꺼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아주 악의적으로 돈을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이제 돈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내야 되고 돈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진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사업 실패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복지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삶이 힘든 어떤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1,500명 이렇게 체납 관리자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멋진 그런 기획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육까지 싹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상 주는 장면,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재와 우리 2세, 3세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삶의 희망이 되는 일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조세정의,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정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복지와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체납을 한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2조 4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가 또 얼마냐 하면은 1,300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487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경기도에서만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법원에 이제 가가지고 또 막 그 정인들 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막 실갱이 벌이고 막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민주당에 가가지고 이제 국토보유세 그것을 또 막 설파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것을 당론으로 어떻게 채택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한 것은 지역화폐인데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것은 풀밭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풀밭이 있으면은 토끼도 메뚜기도 뛰어놀고 풀밭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호랑이까지 이제 와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풀밭이 없으면은 완전 황폐화돼 가지고 결국은 뭐 메뚜기도
토끼도 없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호랑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모든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한쪽으로만 쏠려갖고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 5%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죽는다고 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 화폐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골목 상권에 가서 쓰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돌지 않는 곳이 없지 않느냐. 모세혈관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이고, 맙소사.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또 법원에 갔잖아요. 법원에 갔더니 거기서 검찰 측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의 형 이재선 씨가 정말로 이상하더라. 검찰 측, 이재명 측이 아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당연하죠. 이제 당연히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러니까 계속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지난 걸 쭉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그 검찰 측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박근혜 이명박 때도 더 심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악랄하게 했다. 예. 그 얼마나 수시로 성남시청에 가가지고 막 서류 덮치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악명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검찰들이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또 아무런 그때 그 검찰들도 완전 손들은 그 일을 지금 이번 이 정부에서 다시 또 검찰들이 나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또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선이라는 사람의 형수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수는, 거짓 증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에 나가가지고, 신의 한순간, 이런, 방송에 맞지? 진짜 그게 맞지? 거짓말 맞지? 야, 세상에. 그것도 완전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같이, 박인복이라는 사람이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에 가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자한당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국정원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 거짓 증인을 하면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 위험을 따르는 것을 해냈을 때 얼만큼 큰 이익이 있어야 그런 짓을 하죠.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이 형이라는 사람의 부인, 형수에겐 있었다고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방송에서 온통 그렇게 또 떠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인복이라는 이재선의 와이프도 조울증 약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제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때 녹음 뜰 때도 보면은 이제 이거 녹음 떠가지고 나중에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녹음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 정도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작전 회의를 하고 부부가 그래서 똑같았다니까요. 정의로운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커플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악의 편에서 둘이가 똑같을 수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극단적인 이익이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박인복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이제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너무 이제 끔찍한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해봤자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사실은 아무런 대면 진단이기 때문에 대면 입원조차 없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작전이잖아요. 그리고 망신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가혹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4월달 아마 4월달도 내내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도저히 검찰 측에서 어떤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은 망신 주기라도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미지라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또 뉴스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을 하질 않아요. 그냥 아주 극우 방송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이렇게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 민주당 안에 어떤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서 전혀 사실을 알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이제 상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를 아주 먹칠을 하는 쪽으로 전혀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일념에 불타는 어떤 적폐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은 모두 일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이 일을 돌파를 해내야 되고, 이미지가 나쁜 게 있다면은 이것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2세, 3세를 위해서 지금처럼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부패, 이 끔찍한 거짓, 여기로부터 탈출하는 것만이 진짜 살 길이라는 겁니다. 미세먼지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짓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진짜 이 적폐들의 이 억지 기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기류라면은 어떻게 있잖아요.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2세, 3세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